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리플 차트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낙하하고 있는 리플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냐? 리플은 여러분 기존까지 SEC 어디입니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이쪽과 법적인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었는데 이 리스크를 사실 말끔하게 없애주면서 리플 측에 상승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재료 자체가 클래리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 리플이 하락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교착 상태를 얘기하던 클래리티법의 재료 소실을 의미한다. 그런 상황에서 나스닥 차트 내식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형태가 나와줬습니까? 분명히 고점은 돌파하는 형태가 나와줬는데 RSI 상에서의 고점은 자수키고 찍어보았을 때 돌파하지 못하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관측이 되고 있죠. 어떤 의미입니까? 주가의 고점은 높아졌는데 그를 따라오고 있는 보조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형태. 우리는 이를 흔히 일반 약세 다이버전스라고 칭합니다. 이런 형태까지 파악된 지금 나스닥 또한 하락 다이버전스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점 대비 2%의 하락으로서 증명한 바가 있고 클래리티라는 호재까지 소멸해 있는 지금 왜 비트코인이 지금 이 지겨운 자리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깔끔하게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자금의 문제를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스닥입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인된 상황이고 고점 대비 2%의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코인판 자체에도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은 리플, 최대 수혜주로 볼 수 있는 리플이 하락하고 있고 표결 통과를 위한 클로추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표결을 붙이기 전에 사안에 대한 마감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표결로 넘겨야 하는데 이 마감을 우리가 클로추어라고 하는데 이 마감 또한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표결을 붙이기 위한 시간 제한도 이미 오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휴회를 미루고 강행한다라는 찌라시도 돌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트럼프가 코인으로 2조 이상 벌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윤리적 제약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윤리와 자금 세탁 등 3대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표결에 붙일 수 없다라는 스탠스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힐 거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한 후에 여기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백그라운드를 알아둔 다음 여기서부터 차트 분석을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차트 가지고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메인입니다. 가격의 유인을 찾기 위함.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롱이냐 숏이냐 배팅 어떻게 치실 겁니까? 뭘 근거로 배팅을 치실 거죠? 왜 하락한다고 볼 겁니까? 그리고 왜 상승한다고 볼 겁니까? 여기에 각각의 명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명분이 되어줄 수 있는 게 저는 파동 만능론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어트 파동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래된 학문이고 지금까지 그 유효도가 높았기 때문에 채택하고 있는 트레이더가 많다. 거기에 더불어서 거래량이 줄어간다. 모멘텀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식의 보조 근거까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에 기반한 차트 분석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유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유인을 말씀드리는 거냐? 자, 어제 2부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하이퍼리퀴드 거래 추적기상에 지금 쇼 포지션 막대가 하나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장은 상대 포지션의 청산이 곧 나의 이익이 됩니다. 이익이 항상 가장 강력한 유인 요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65K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유인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식의 애매한 상승만 계속 보여주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젯밤에도 이런 식의 급슈팅이 나왔죠. 이 슈팅을 기반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해당 1600억 운용하는 이 40배 숏 익명 거래익 포지션이 일부 강제 청산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 지금 상단에 존재하는 이 유동성을 흡수할 때까지는 가격이 이런 지루한 줄다리기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유동성을 흡수하고 나서 그 다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변수가 제거되고 난다면 우리가 다시 파동의 이야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둘 다 하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WXY의 절단 가능성을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66.9K부터 해서 우리는 하나의 복합 조정 형태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Y가 여기에서 절단이 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내부 파동, 특히나 C파의 내부 구조는 전혀 갖춰지지 않았지만 지금의 움직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걸 열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렇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오겠느냐? 여기서 이 WXY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1파로 올렸다라는 건데 1파가 지금 어떤 형태로 올렸죠? 1파의 세부파가 지금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1파가 지금 이런 식의 쐐기 형태로서 올려놓은 게 명확하게 관측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렇다면 세로에 올라가는 1파가 리딩 다이아고날로서 전개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리딩 다이아고날 또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파의 극점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급격한 수준의 고각 낙하가 찾아오는 게 리딩 다이아고날 스타팅 임펄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렇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WXY가 절단되고 여기서 신규 1파가 올라가고 있는 거라면 1파 수점에 대한 훼손이 없는 급격한 수준의 낙하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가능성이 하나 열려있고, 이게 아니라 지금 세부 구조를 완성하는 상태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결국엔 여기까지 A파라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 WXY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 바라보고 있었던 그 논리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논리의 문제점은 이 A파에 비해서 B파 자체가 지금 기간적으로 굉장히 늘어지고 있다. A파보다 2배 이상 파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쪽을 선택하든 파동으로 지금 장세를 읽기 위해서는 하나의 잠재적인 문제는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B파를 어떤 형태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B파 자체가 이 A파에 대한 플랫 되돌림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0.786을 이미 상회하는 형태의 움직임까지 보여준 상황입니다. 최소치를 채워주는 액션, 그리고 기간에 부합하는 액션, 그리고 세부 형태까지 애초에 여기 이 자리에서 잘 채워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이아고날 그리고 기간 조정 형태로 길게 뻗어버리면서 B파가 과도하게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읽고 있는데, 이 이유가 저는 지금 시점에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이 가격의 핵심적인 요인 하이퍼 리퀴드에 잡혀있는 이 1400개의 쇼 포지션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리핑을 통해서도 나스닥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확인했고, 실제로 하락까지 나오는 걸 확인했다. 숏은 기존 예정대로 분할로 모아가는 플랜을 짜겠다. 카운팅 미스로 여기서 C 절단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1파가 리딩 다이아고널로 올라온 형태이기 때문에 2파 하락이 급격한 형태로 쏟아질 가능성이 정말 높다. 여기서 롱은 정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강조드리면서, 틀려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없이 이걸 추격해서 들어갈 수는 전혀 없는 장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도대체 현우는 왜 계속 숏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지금 급하게 알아둬야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지 클래리티 이거 확인되자마자 여러분들께 8시에 공유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는 제 텔레그램 입장하실 수 있게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요. 다만 여러분, 입장하시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두 가지 가능성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62.2K부터 신규 임펄스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라고 간주를 해도 1파 자체가 리딩 다이아고날 쐐기 형태가 확인되고 있고, 이 세부파 상에서 임펄스의 절대 규칙을 모두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리딩 다이아고날로 확정할 수 있고, 이 리딩 다이아고날의 끝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의 2파가 쏟아지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전히 WXY가 A, B, C 형태로 전개 중이라고 읽었을 때 이번 B파 상승으로 하이퍼 리퀴드에 존재하고 있는 65K 쇼 포지션, 여기에 대한 유동성 흡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이 구간 내부에서 횡보하고 있다. 상방에 가격을 유인하는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지금 장세 자체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족한 거래량을 기반으로 횡보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장일수록 항상 기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보자면, 클래리티법은 사실상 나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스닥 또한 하락 다이버전스를 띄워준 후에 고점 대비 2%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료 또한 소실되었고 수급 또한 소실된 상황인데, 상단에 존재하는 가격 유인 요인으로 인해서 횡보만 진행 중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파동으로 보면서 세부 카운팅을 모두 무시하고 여기서 A파가 이렇게 나오고 B파, 이후에 C파가 여기서 절단이 났다라고 간주를 하더라도 지금 첫 번째로 올라온 임펄스 자체가 리딩 다이아고날로서 그 끝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2파 하락폰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기존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WXY, 여기서부터 WX, 그 다음 Y로 빠지는 형태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B파가 과도하게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이런 형태를 생각해 봤을 때 언제 WXY-C 이 하락이 찾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 롱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
강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강조 드리면서 참 지겹고 힘든 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저는 절대로 롱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제가 실수해서 하나의 상승이 지나갔다라고 하더라도 ELP가 리딩 다이아고널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하락은 급 고각으로 나오는 형태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봐왔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지금 감히 숏을 모으셔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최대한 빨리 공유드릴 예정 중에 있으니까요.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